본격 나이프 전문 토크 채널 나이프토크의 거부한 이성입니다. 오늘도 도와주실 콜스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다양한 나이프 정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준비를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수많은 나이프 브랜드들이 있고 그 유명한 나이프 브랜드들도 있고 브랜드명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브랜드의 또 오너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만드는 브랜드들이 몇몇 있습니다. 유명한 크리스 리브 이런 도 있겠고 어떻게 버그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창업자 창업자 이름인 거고 커쇼도 그렇고 그렇죠. 있는데 오늘도 이게 또 창업자의 이름을 딴 택티컬 라이프의 대표적인 택티컬 라이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한국에서는 좀 인기가 없어요. 인지도 없는 건 아니지만 인지도도 없고. 시들해진 거죠. 시드레이긴요. 15년 전에는 꽤 인기가 괜찮았었는데 아닙니다. 개인적인 어떻게 좀 이번 그 영상은 좀 사심이 어느 정도 조금 들어가 있는 또 그런 브랜드일 수 있는데 바로 에머슨 나이프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에머슨 나이프. 지금 이제 택티컬 라이프들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익숙하겠지만은 대중적인 나이프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생소한 브랜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스파이더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매니아들도 많이 있고 추종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에머슨 나이프 같은 경우는 추종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또 되게 많지는 않고 그렇다고 또 규모가 무슨 거버나 버기나 무슨 커쇼나 이런 데처럼 이렇게 거대한 규모는 아니지만은 또 특정 전문가 집단이라던가 또 아주 추종하는 또 매니아들이 많은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에머슨은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보면은 나이프 센터라던가 브래드 HQ 같은 해외 유명 대형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꼭 베스트셀러 브랜드에는 꼭 들어가 있고 또 그래도 파퓰러 브랜드의 카테고리에는 꼭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다 그게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또 해외 그런 신제품을 소개하는 영상에 보면은 브랜드의 그런 규모에 비해서는 이제 꼬박꼬박 이제 또 신제품 정보라던가 그런 데 가서 이제 또 얼굴을 또 비추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에머슨 나이프 일단은 제가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재밌는 브랜드고 폴더를 주로 만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에머슨 나이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커맨더 모델입니다. 커맨더 모델이고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전투적으로 생겼고 되게 실전 폴더 이렇게 나이프란 거를 100만 원짜리를 쓰던 5만 원짜리를 쓰던 다 실전 나이프 실전 실용성으로 쓰면은 실전용 나이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에머슨 나이프의 포지션을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가격적인 면이라던가 내구성적인 면이라던가 이런 걸 볼 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적당한 밸런스를 잘 맞춘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프 같은 경우 스트라이더도 그렇고 마이크로텍도 그렇고 벤치메이드 같은 브랜드들도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택티컬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마이크로텍의 나이프를 봤을 때는 되게 약간 섬세하고 정밀한 그런 느낌이 많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필드에서 좀 팍팍 쓰긴 좀 어렵다.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에머슨 브랜드는 좀 분명히 좀 그런 어느 정도의 정밀도도 있고 정밀도는 좀 떨어지지만은 실전용으로 쓰기에는 적당한 그런 내구성과 또 사이즈 그 다음에 블레이드의 형태를 되게 가진 나이프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일단 에머슨 나이프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철저히 실전적인 나이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에머슨 나이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알려지게 되고 이제 인기를 얻게 된 것은 주로 특수부대 이제 작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쓰게 돼서 특히 군인들의 어떤 의뢰를 받아서 만들거나 또 그런 좀 특수부대들 사이에서 또 인기를 얻게 되면서 또 민간에게 알려지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오퍼레이터용 나이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에머슨 나이프의 재밌는 점 한 가지가 에머슨 이 사람이 사진 나가지면은 되게 미남이에요. 미남이고 몸도 좋고 그래서 근데 이분이 그러면은 일단은 무술을 하시는 분은 많은데 그렇다 특수부대 출신 이런 건가? 또 알고 보니까 이분은 액션 스쿨 출신의 액션 배우를 꿈꾸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또 무술계에서도
나름 무술의 그런 마셜아츠 예술의 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정도로 그런 뭐 무술에 대한 그런 조예도 깊고 또 동시에 실전 뭐 셀프 디펜스라던가 뭐 나이프 파이팅이라던가 이런 쪽에 있어서도 되게 그 업계에서는 그 높은 하이 클래스의 그런 인스트럭터로 불리고 있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또 이분도 맨 처음에 액션 배우를 하고 이렇게 무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무술을 할 때 무슨 근접 전투에서 좀 괜찮은 칼이 없을까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또 수많은 또 뭐 미국의 그런 사업가들의 그런 신화가 창고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게 이 사람도 맨 처음에 창고에서 이제 나이프를 만들다가 이제 디자인을 어느 정도 확립을 하고 그다음에 벤치메이드의 OEM을 넣어서 나이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또 대박이 터져서 이제 그 이후로는 그 나이프 공장을 이제 운영하면서 이제 나이프를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브랜드고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한 20명 정도? 20명 정도의 그런 규모의 소규모 공장에서 또 메이드 인 USA로 이렇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거 한 가지가 제가 10년 전에 그 샷쇼를 갔었어요. 샷쇼를 가가지고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그 에머슨 씨를 길 가다 만난 거예요. 그래서 길 가다 딱 만나가지고 그 에머슨 나이프의 에머슨 씨 아니냐 그러니까 오 맞다 이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너 어디서 왔니? 그러니까 한국에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몰랐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무술을 많이 해서 뭐 태권도라던가 이런 쪽하고도 되게 교류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구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에머슨 자체가 일단 좀 다른 나이프 커스텀 메이크업은 조금 이제 경력이 좀 특이한 분인데 그렇죠. 일단 이분은 뭐 처음엔 그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직업으로 보면 뭐 그것도 이제 뭐 항공산업계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이제 무술도 하고 나이프 제작하고 하면서 근데 이제 우리하고는 조금 이제 미국이 어떤 그런 이제 시스템이 좀 다른 게 뭐 걔네는 미국 쪽은 이제 뭐 특수부대도 많고 뭐 그런 사람들이 또 무술 뭐 이런 거 하면서 또 서로 친해진 경우도 있으니까 또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이 나이프를 만드는 걸 알게 되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그런 특수부대 출신들이 이런 나이프 어떻게 했냐 얘기하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점점 흥미를 가지면서 이 사람 그 나이프에 이제 그런 걸 반영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이름을 알리게 된 것도 이제 그 CQC6 그렇죠. 그 벤치메이드의 970 모델인데 이 모델도 원래 시작은 그 네이비실에 있던 데 대원이 개인적으로 이제 나이프 메이커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이제 이런 게 어떻게 했느냐. 근데 이제 사실 이때 이제 그 부탁받은 사람은 에머슨이 아니었는데 딴 쪽한테. 이 사람이 이제 에머슨이랑 어떤 관계가 있어가지고 에머슨이 거기 이제 우연히 동참하게 이제 그 이제 프로젝트에 조그만 프로젝트인데 이제 그게 좀 커져서 이제 어떤 부대 규모의 이제 좀 프로젝트가 되고 거기서 이제 그 탄토 형태를 가진 치즐 그라인드 모델의 이제 나이프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픽스 나이프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그쪽에서 이제 네이비실 쪽에서는 이제 이거를 좀 폴드화 시킬 수 없느냐. 근데 이제 이 처음 소개받은 작가는 또 이제 픽스 쪽이고 폴더 쪽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 커스텀 나이프 작가라고 해서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보통 정해진 분야가 있습니다. 폴더 쪽이냐 픽스 쪽이냐. 근데 폴더를 만드는 사람은 픽스를 만드는데 픽스 전문인 사람은 폴더를 잘 못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라서 이제 메머슨 이제 그걸 맡게 돼서 좀 그걸 다듬어서 만든 게 이제 CQC6. 그렇죠. 그 탄토의 그 아주 딱 보기에도 일본도를 짧게 만든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칼이었는데 이제 그게 알려지면서 이제 그때 이제 명성을 얻게 된 거죠. 네.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모델명이 다 전부 다 CQC로 붙이지 않습니까? 클로즈 쿼터 컴뱃. 네, 그러니까 근접 전용이라는 거. 그래서 에머슨은 이제 그렇게 해서 커리어를 쌓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병행하다가 96년에 이제 독립을 해서 에머슨 나이프를 세우게 되죠. 근데 에머슨은 그래서 이 뭐 찾아보면은 경력 일단 뭐 에머슨 나이프의 이제 창업자이면서 커스텀 나이프 메이커면서 무술가이면서 또 나이프 전문가.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이제 네. 조언을 주거나 그다음에 어떤 나이프 파이팅 뭐 이런 근접전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다채로운 경력을 갖고 있는 거죠. 또 이제 에머슨 나이프가 보면은 그 요즘 저번에도 소개해드린 그 GT라던가 또 정밀 라이프가 있지만은 그 에머슨 나이프 같은 경우는 그런 명성과 경력에 비해서 품질이
조금 좀 투박합니다. 매우 투박하죠. 매우 투박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콜렉터들 사이에서 아니면은 그 실전파들은 되게 좋아요. 근데 콜렉터 사이에서 가격대가 한 200불 넘 300불은 내지만은 200불 중반에 넣은 되게 고급 폴더 나이프예요.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GT 나이프하고 거의 만만한 그런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스펙이 생산 초반에 비해서 지금까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한 20년 전이었으니까 뭐 154 CM 같은 강제 썼다 그러면 상당히 고급이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같은 지금도 강제를 154 쓴다는 CM. 건 그렇죠. 뭐랄까요 좀 이게 예.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언제나 그 154CM 블레이드, 그 다음에 G10 핸드, 그 다음에 티타늄 라이너,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이 절대 왼손잡이를 잘 안 만들어요. 왼손잡이에 대한 배려 없습니다. 오른손잡이용 클립. 또 재밌는 것 한 가지가 모든 이런 피봇이라던가 스케일과 이런 쪽에 쪼이는 거를 뭐 육각 렌치나 별 렌치를 절대 쓰질 않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가격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 되게 좀 벤치메이드라던가 뭐 그런 고급 나이프에 비교하면은 좀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인다. 그런 얘기가 좀 또 많이 있고, 이건 좀 개념이 다른 거죠. 네네. 그다음에 또 그라인드 방식도 이게 또 아주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거예요. 언제나 그 외날 방식 치즈 그라인드의 칼날을 양날로 갈지 않고 한쪽 날만 갑니다. 언제나. 지금 나오는 제품도 거의 이제 한쪽 날만 갈고, 야 이거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 때문에 해외 포럼이나 그런 매니아들 사이에서 이런 것도 좀 말도 많고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야 200불이나 넘는 칼을 만들면서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에머슨, 근데 이 문제에 관해서 또 에머슨도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또 에머슨 나이프가 우리가 그렇게 만든 이유가 다 있다. 다 치즈 그라인드로 만든 이유는 언제 어디서든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엣지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양날 그라인드가 아니라 한날 그라인드다. 네가 정 급하면은 그 커피잔 머그컵 뒤에 칼날을 돌려서도 칼을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커피 마시고 이제 이런 머그컵의 뒤쪽 날을 보면은 약간 되게 거칠거칠한데 이런 세라믹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갖다가 이제 칼을 되게 급한 경우에는 갈 수 있는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각종 그 볼트 같은 거, 그 이런 스케일을 그 분리할 수 있는 이런 나사류도 필드에서 급한데 언제 육각 렌치 별 렌치를 찾고 있냐. 그냥 드라이버로 빨리빨리 풀어서 지금 닦거나 소재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정밀 라이프를 지금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이제 좀 못마땅해 하는 브랜드이긴 하지만은, 아니 뭐 그런 거 말고 우리 정말 실전용 진짜 뭐 있겠죠, 어딘가에 무슨 뭐 요원들이라던가 군인들이라던가 뭐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그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의 EDC라던가 그런 소지품들을 가끔 뭐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이런 거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 올리는 데 보면은 에머슨 나이프의 비율이 상당히 많아요. 훌륭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또 칼날의 형태가 기본적으로 그 아주 이게 좀 실전 그 여러 가지 실전용 아웃도어용이라던가 뭐 분명 택티컬용도 있겠지만은 아웃도어용으로도 충분히 그 좋을 정도의 블레이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가장 또 그런 전문가들한테 그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 한 가지가 또 웨이브 팩처 기능. 제가 보시면은 제가 저번엔 그 스파이더코 시간에 먼저 소개를 시켜드렸지만은 에머슨 나이프의 블레이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한 손으로 열기 위한 게 썸 디스크가 있긴 있지만은 그 칼날 위에 이렇게 돌기가 하나씩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돌기가 바로 뭐냐면은 포켓 주머니에서 이게 자료 영상이 나가겠지만은 주머니에서 뽑음과 동시에 주머니의 끝에 딱 걸리면서 나이프가 탁 펴지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런 기능이 이제 에머슨 웨이브 팩처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 오토매틱 나이프보다 어떨 때는 더욱 빨리 나이프를 그런 펼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기능에서 아주 또 그 매니아들이 그 높은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이 기능은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런 스파이더코 그다음에 또 뭐 폭스 나이프들 이런 쪽에서 그 라이센스를 사용해서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예. 에머슨 나이프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커맨더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커맨더 시리즈는 이제 원래 그 원형이 그 CQC8 거기서 이제 시작된다고 합니다.
CQ18은 이제 이건 지금 CQC11입니다만은 형태는 요거랑 좀 유사하면서 좀 더 이제 곡선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CQ18이라든가 여기서부터 이제 핸들이 거의 같은 식으로 가게 되는데 CQ18에서부터는 이제 이 핸들을 채용하면서 그러니까 지금도 나오는 것도 대부분 이 그렇죠. 핸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이 그러니까 핸들 좋아요. 타입이 이제 에머슨이라든가 이제 주변 리뷰어들이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잡는 포어 그립이라든가 거꾸로 잡는 리버스 그립 이 상태에서 둘 다 안정적인 상태의 그립이 된다는 거죠. 이 핸들의 특징은.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있었고 그래서 이제 CQ18이 이제 나오면서 뭐 네이비실이라든가 영국 SS도 효평이 있어서 좀 더 좋다. 근데 이제 좀 전에 네이비실에서는 근데 모양이 좀 그거는 생긴 게 좀 너무 이렇게 좀 곡선형이라서 좀 부드러워 보이니까 좀 더 공격적인 형태의 좀 그걸 할 수 없겠냐. 그래서 이제 에머슨이 생각하는 게 디자인하는 게 SSRT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일명 코뿔소 라이프라고 합니다. 생긴 코뿔소 뿔처럼 생겼는데 확실히 이거는 라이노. 뭐 라이노 모델. 스파이더 코치 뭐 하피라든가 11년 같은 그런 계통이 아주 공격적인 디자인인데 이거를 막상 만들어내니까 그 네이비실이 너무 이거는 좀 핀다. 이거 너무 깬다. 그랬다는 거죠. 이제 근데 마침 이제 그 시기와 비슷한 시절에 이제 네이비실 말고 이제 육군 그 포트브렉에 있는 그 육군 그 특수부대에서 비슷한 라이플도 의뢰 받아가지고 아웃도어 라이플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ES1이라는 나이프입니다. 그 커스텀 나이프인데 일종의 그게 이제 에머스 요거의 이제 커맨더의 직접적인 원형이 됩니다. 실제 모양도 거의 비슷하고 이게 이제 M형과 C형이 있습니다. ES1의 M형은 이제 밀리터리, C는 11형 민간용인데 두 개는 똑같은데 다만 그 11년 타입 민간용 타입은 이게 없고 여기 썸홀이 나 있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빼고는 뭐 완전히 두 개 같은 모델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처음에 이제 커스텀 모델로서 이제 판매가 되다가 뭐 군납하는 건 별도로 하겠지만 이제 양산화되면서 만들기 시작한 게 이제 커맨더 모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커맨더 모델도 상당히 그런 쪽에서 검증이 된 모델이고 상당히 이제 이게 이후로 에머슨을 대표하는 나이프가 되는 거죠. 이게 나온 게 98년인가인데 지금도 꾸준히 뭐 사즈별로 그러니까 이제 나오고. 한국의 나이프 시장이 이제 처음에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열릴 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에머슨의 대표적인 모델로서 에머슨이 이제 이 커맨더가 많이 소개된 거고 지금도 에머슨의 제품들 상당수가 이런 커맨더 스타일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게 2001년에 이제 그 미니 커맨더가 나옵니다. 예. 자 이거는 현재 날 길이가 대략 10cm 정도 되는데 미니 커맨더는 날 길이가 9.5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003년에 슈퍼 커맨더라고 해서 더 큰 거. 왕창. 그래서 칼날이가 10cm 되는 이제 모델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2010년에는 UBR 커맨더라고 해서 더 큰 게 나옵니다. 칼날이가 11cm짜리. 그 다음에 이제 그 잠깐 중간에 2010년에 이제 커쇼가 에머슨 에머슨 커맨더를 오토매틱 버전으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프로텍도 있잖아요. 프로텍도. 네, 프로텍은 나중이고 근데 그 커쇼에서 만든 에머슨 커맨더는 S30V를 쓰고 훨씬 재료가 좀 마무리가 뛰어나고 또 오토매틱인데다가 안전장치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이제 그 고급 수집품이 됐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원조를 능가하는 그런 걸 그렇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또 초미니 사이즈인 그럼 초미니 사이즈라고 해도 날 길이가 3인치는 됩니다만 마이크로 커맨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머슨의 이제 보통 실패작일 수 있는데 에머슨이 만든 멀티툴이 있습니다. EDC 툴. 근데 거기에 이제 칼라 형태는 그대로 커맨더죠. 네. 빅토리녹스 사이즈였나? 칼라 사이즈가? 아마 그랬을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은 에머슨이 아까 말씀하신 게 뭐 전투용 격투용 하다 보니까 그 제품의 아이덴티티 하나가 이제 또 리커버 브레이드입니다. 아주 약간 리커버 브레이드가 이제 그 벨 때 그 엣지가 치고 할 때 그 물체에 대한 그 엣지에 대한 접촉 면적이 넓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에머슨 나이프들의 이제 최신작들이라던가 인기작들을 보면은 아주 유려한 잉커 블레이드가 되게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이제 아주 애정하는 CQC11 라이프도 이제 아주 에머슨 나이프 특유의 안정감 있는 또 그립에다가 약간 리커버 브레이드 그 다음에 또 치즐 그라인드 치즐이라고 해서 치즐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라인드가 한쪽 날만 그라인드가 되어 있는 형태고 또 혹자들한테는 야 형태가 다 비슷비슷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긴 하지만은 또 개인적으로 이 나이프 갖다가 뭐 아웃도어 활동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훌륭한 그런 나이프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나온 에머슨 나이프의 이제 또 최신작 중에 하나인데 미티케이터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미티케이터 모델도 기본적으로 에머슨 나이프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보면은 일단 아까 이제 핸들, 그 다음에 리커브 디자인, 그 다음에 썸 디스크, 웨이브 팩처 기능 그리고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에머슨 나이프가 그때 뭐가 있냐면 초반에는 에머슨 나이프가 이제 모든 블레이드에 이제 크롬 코팅을 했습니다. 크롬 코팅을 했었는데 근데 요즘에 최신 나이프 모델들은 이제 그 코팅은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이제 보기가 안 좋은 건지 아니면 뭔가 좀 가격적인 뭐 아니면 이제 스크래치가 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이 나이프 되게 좋아하는 나이프인데 그 에머슨 나이프들 중에 인기 있는 나이프들 그다음 또 CQC8 그다음에 CQC10, CQC7 또 있고 또 한 가지가 또 에머슨의 대표적인 모델할 수 있는 게 또 카람빗 또 에머슨 나이프 얘기할 때 또 에머슨 카람빗을 또 빼놓을 수가 또 없습니다. 또 카람빗의 열풍이 또 2000년도 초반에 불면서 그다음에 뭐 스티브 타라니의 뭐 블레이드텍 카람빗도 있었고 뭐 오일리의 카람빗 있었는데 아마 그 중에서 카람빗의 기능적인 신속하게 뽑아야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던 거는 역시 그 에머슨 웨이브 팩처 기능이 있었던 그 이 제품이 아닌가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때 카람빗이 있었지만은 좀 여러 가지 이제 또 정리가 되면서 그 지금 현재 시판 중인 그런 카람빗 중에 지금 잘 나가는 모델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에머스 카람빗, 그 다음에 스파이더 코어에 있는 그 카라호크, 그 다음에 또 저번 그 폭스에서 나오는 또 카람빗들을 보면은 언제나 이 웨이브 팩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그 카람빗 특집을 좀 하게 되면은 뭐 좀 더 다루겠지만은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카람빗 베스트를 뽑으라 그러면은 이제 최고의 카람빗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에버스 나이프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군용 쪽에서도 많이 사랑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최근 이제 또 밀터리 업계에서 전설적으로 이제 내려오는 그 작전 또 넵튠 스피어 작전에서 또 네이비실 대원 하나가 그 데브그루 6 대원 하나가 최근에 그 옥션에다 뭘 올리냐면은 에머슨 CQC7 나이프를 그 작전에 썼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이거를 이제 경매에 올려서 뭐 좋은 쪽에 돈은 그 비용 갖다 좋은 곳에 쓰겠다. 이런 또 공지도 올라왔었어. 그런 옥션이 올라왔었어요. 경매가 쓰겠다. 그래서 그런 경매에 올라와서 우리 또 나이프는 역사적인 그런 오사마 빈 라덴을 잡는 그 넵튠 스피어 작전에도 사용이 됐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에머슨 나이프가 또 어깨에 좀 힘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그런 게 하나 실리게 되면은 이제 그거는 그 나이프에 대한 엄청난 광고가 되는 거고요. 네. 또 에머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가 또 그런 군 쪽 특수부대, 오퍼레이터 이런 거고. 근데 뭐 이제 셀프 디펜스용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네. 뭐 기본적으로 설계사상은 이제 오퍼레이터용이라고 봐야겠죠. 네. 아웃도어에서의 실전적인 사용. 네. 그다음 유사시에는 뭐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도구로서의 역할. 있고 또 보면은 이제 활발하게 또 팔린 게 뭐냐면은 에머슨 나이프의 또 커스텀 버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지금 일단 G10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뭐 사진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마이카르타 쓴다던가 아니면 이제 볼스터를 좀 이제 좀 티타늄 쓴다던가 여러 가지 이런 제품들도 되게 그 나이프 컬렉터 업계에서는 좀 잘 나가는 또 꾸준하게 또 판매되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에머슨 나이프가 또 재밌는 게 자기네 브랜드도 있지만은 그 거버에서도 거버에서 오토 나이프도 이제 옛날에 거버 얼라이언스라 그래가지고 만든 적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텍 그다음에 커쇼하고도 합작도 많이 했고 뭐 커쇼하고 만든 모델, 커쇼의 그 디자인을 제공한 모델은 이제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중저가 제품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또 제로 토너런스에서도 그 체어토렌스에 나왔어요. 에머슨 디자인을 채용한 모델을 나온 적도 있고 그다음에 뭐 폭스에서도 한 적이 있고. 네. 그리고 또 보면은 또 나름 이제 나이가 꽤 되셨어요. 에머슨 씨도 요즘 이제 백발이 이제 그 성성하시고 이제 하시면서도 이제 열정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최근에 또 재밌는 것이 저번에도 망했다고 말씀하시면은 그 멀티툴 또 있었고 또 최근에 또 발리송 또 이거 만들었습니다. 이게 더 얼마나 좀 제가 볼 때 조금 좀 아니긴 하지만은 또 이렇게 좀 나이가 좀 있으시지만은 이게 꾸준하게 그런 디자인을 하시면서 그 업계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게 또 주변 또 사람들한테 좀 많은 그 도움 그 뭐랄까요 귀감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한국에서는 좀 많이 인기가 없지만 그래도 그 나이프 쪽 시장에서 그 요즘 한국의 나이프 시장 같은 경우는 되게 정밀도를 많이 따지는 그런 추세가 좀 많이 있는데 뭐 분명 나이프의 그런 정밀도도 큰 매력적인 그런 그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그런 나이프에 대한 철학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이제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브랜드의 확고한 그 철학과 그 아이덴티티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해주시죠. 에머슨 나이프는 이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상당히 실전적인 나이프고 특히 오퍼레이터를 위한 나이프다 보니까 그 마무리 같은 거 이런 점은 요즘 나이프에 못 미치는 점이 있긴 합니다. 물론 그건 초창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근데 사실 이제 에머슨의 어떤 그런 설계 사상의 디자인 사상에는 그런 거는 실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사실 미국 제품 중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뭐 조금 더 끝마무리를 더한다고 해서 이게 뭐 실제 사용에 무슨 더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럼으로써 또 가공 비용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물론 커쇼나 뭐 저기 제로 토론스를 보게 되면 또 그런 말은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그건 규모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죠. 에머슨은 그렇게 규모가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방이 그런 부분의 가공까지 더 세심하게 한다면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는 있을 겁니다. 근데 애초부터 어떤 오퍼레이터를 위해서 실전적으로 만들어진 칼이라면 그런 부분은 그게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봐야겠죠. 근데 에머슨 나이프가 이제 그 이런 모델들을 만들면서 이제 특수부대용 폴딩 나이프 뭐 지금은 뭐 특수부대용 날이라서 뭐 그런 걸 특별히 가리진 않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큰 영향을 줬던 건 사실이고 저도 90년대 또 2000년대 초반까지 어떤 특수부대의 그런 나이프를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한때는 뭐 그러니까 택티컬 폴딩 나이프의 그 선두에 섰던 그런 나이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이제 이름은 하긴 아니 유명한데 유명한데 근데 이제 에머슨 이제 그런 방식이죠. 네. 예를 들면 뭐 GT라든가 네. 벤치메이드 같은 브랜드들은 이제 그 처음에 시작한 스타일이 있지만 이제 시대 흐름 같은 거를 이제 파악하고 네. 그에 맞추는 새로 디자인을 내놓고 네. 또 이제 옛날 것들은 이제 없애버리는 또 그런 방식을 씁니다만 에머슨은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계속 가는 거죠. 네. 마치 어떤 뭐 벅 120 모델처럼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이 나이프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스타일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조금 그 과거에 비해서 국내에서 이제 많이 인지도가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나름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에머슨의 매력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점점 뭐 새로운 나이프가 나오고 또 새로운 뭐 또 패턴이 바뀔지도 모르겠지만 또 이 나이프가 지금 출시된 게 20년이 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계속 버텨왔다는 것은 그만한 또 이유가 있는 거고 또 그만한 애호가도 있었고 그렇죠. 이미지도 있겠지만 실전성은 아직 그 아웃도어용, 뭐 택티컬용 쓰기 정말 좋은 칼이거든요. 그립감 아주 좋은 뭐 실전에서 많이 검증된 바가 있다는 거니까 근데 또 우리나라 나이프 시장도 이제 점점 뭐 저변화 때가 될 테고 그렇게 되면 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고 또 지금도 아마 에머슨 나이프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에머슨 나이프가 신제품이 그렇게 빨리빨리 나오는 편이 아니라서 화제가 되기에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꾸준히 에머슨 나이프를 사랑하는 분이 있을 거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실용성과 또 어떤 뭐 그런 에머슨 나이프 특유의 매력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나이프 토크에서 그 퍼퓰러하진 않지만 인지도가 높진 않지만 또 숨은 명품 나이트들을 저희가 많이 발굴하고 입수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와주신 펄스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나이트 토크 다음 시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